우리 한국 증시라는 거는 기대했던 거 이거잖아요. 누구나 이제 피터 린치 책을 한번 접하고 나면 네. 아 나도 고속도로에서 뭐 사먹은 거 사야겠다. 네. 주변에 주식 찾아야 돼. 이런 것도 해보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은 우상향한다. 바이 앤 홀드. 대형 기업을 사가지고 내가 주주가 돼서. 근데 잘 안 되지 않았었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나이 들어서 참 창피한 얘기인데 네. 저 자신도 저와 동료던 펀드 매니저들도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증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의 어떤 약간 그 카나리아의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요새 말을 갖다 이상하게 쓰는데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아지면 우리 증시가 제일 많이 빠지고요. 네. 좀 돌아서는 시간이 나면 제일 많이 올라요. 전 세계 상순을 1위 갔다가 꼴찌 갔다 이러는 거예요. 대표적인 코스닥 같은 업종이고. 그쵸. 문제는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 떠오르는 업종이 나와요. 그게 뭐냐? 수출 주력 품목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좋아 보이는 업종은 멀리 찾을 게 없어요. 너무 뻔하니까. 저는 락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의 사람들,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룹에 저기 열광하는 걸 보면 흥분돼요. 네. 상상도 못했으니까. 네. 블랙핑크 공연을 제가 하도 보고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나이 들어서 왜 저러냐고 하는데 국뽕이 아니라 놀라운 거예요. 제 기준에는. 그렇죠. 네. 그건 수출 주력 품목이 된 거죠. 야. 그래서 엔터가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뉴진스 같은 그룹도 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네. 근데 여자 아이돌 얘기만 하고 계시네요. BTS 얘기 한번 해주세요. 솔직히 잘 안 들어요. 근데 그것만 그런가요? 요즘 떠오르는 것 중에 전 방산업체들도 우리나라 네. 무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정말 인기가 없었던 로템 같은 회사가 있어요. 왜 인기가 없냐면 로템은 전화하면 IR 담당자가 잘 안 만나주는 회사로 유명해요. 왜요? 큰 왜일까요? 회사인데요? 네.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저희 옛날에 데리고 같이 일하던 이승훈 연구원도 맨날 전화하면 방송 안. 근데 회사가 워낙 좋아졌잖아요. 요즘. 그쵸. 주가가 따로 움직이고 우리 정말 올드했던 회사 중에 풍산이라는 회사 있어요. 요새 탄약. 네. 탄약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네. 잘 보세요. 그 우리나라 주력 품목들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우리 처음 시작했던 자동차가 뭐죠? 한국의 자동차 하면 되게 별로인 줄 알았는데 네. 어느 날 봤더니 이번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 우리 참 많이 타죠. 이번 야구 선수 누구였죠? 오타니도 네. 탔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탔었다고 그렇죠. 해요. 네. 근데 타이거 우즈도 탔고. 근데 이제 수출품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 어땠죠? 우리가 중국과 한참 관계가 좋을 때는 화장품이 수출품으로 난리가 났었고 네. 그렇죠. 중국에서 팔리는 우리가 오리온 보고서 다 연구를 했었어요. 네.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반복되고 지속되지 않는 거고 우리는 상당히 주력이 되는 수출 품목의 대기업을 사놓으면 그 사이클마다 상당히 시장을 이겨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네. 계속 바뀌기는 했지만 뭔가가 있었죠. 한국형의 뜻은 뭐냐면 미국처럼 그냥 일관된 어떤 기업이 쫙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출 품목이 그때 굉장히 어쩌면 트렌드처럼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네. 그러니까 뭐 K-pop. 대표적으로 파이카도 나왔고 방산도 나왔고 여기서 잠깐 요새 여의도 사람들은 언급을 자제하는 2차 전지? 2차 전지 있죠. 이상하게 언급을 자제하게 되면 네. 좋은데 너무 빨리 달렸다는 정도. 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자동차가 대표적이고 흥미로운 거는 수출 도는 것 중에 조선 같은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남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주가 좀 움직인 것도 안 움직인 것도 있는데 변하지 않고 한국이 강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딱 하나가. 뭘까요? 변하지 그게 않고. IT예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아닐까? 그런 질문 던져. 세상은 완벽하게 반복되진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좀 올드하고 좀 답답한 투자자들이라면 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이 좀 안 좋더라도 올해 잘 잡아두면 또 몇 년간 괜찮지 않을까 이런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계속 안 좋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포인트군요. 왜냐하면 계속 네. 쓸 것 같아서 그거는. 그렇죠. 반도체. 한국 물건 중에서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화장품도 옛날에 한국 화장품, 일본, 중국 화장품 업체들 짝퉁 광고 쓰는 회사들 많았어요. 요새 기억세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사가 지금 전 세계적인 화장품 업체가 돼 있고 그래요. 네. 그렇다면 그때는
짝을 만들었는데 짝을 지금은 전 그쵸. 세계적인 행사가 프랑스에서 됐다. 우리나라의 뭐 코스맥스라든가 하는 업체들이 오디오 업체가 가서 만들어 팔았잖아요. 네, 네. 그처럼 지금 분위기는 분명한 거는 우리 증시가 과거에 비해서 품목이 줄은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여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부상하고요. 또 하나 한 최근 사이클에서 확실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새롭게 자리 잡힌 것 중에는 엔터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방산이에요. 이쪽에서 계속 종목 발굴이 재차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산은 완전히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이전까지는 사실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고려를 하지 않던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무기를 팔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저 우리나라 무기를 살 나라 별로 없었죠. 아니 왜냐면 무기를 많이 안 갖춰요. 왜냐면 독일만 하더라도 레오파드 전차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전차 세트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네. 그렇죠, 그렇죠. 비행기 숫자도 많고. 그거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는 평화로우니까 세계화되어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으니까 서로 다 군비를 줄였죠. 네. 근데 요즘 분위기는 어떻죠? 너도 나도 군비를 재보강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호주를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호주 하면 중국과 관계가 매우 좋았고요. 네. 군비를 별로 늘리지 않는 나라였어요. 거기는 뭐 사방이 아무도 없는데 뭐 전쟁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죠. 그렇죠. 근데 호주가 의외로 중국과 멀지 않거든요. 호주에서 거리가? 그렇죠. 네. 호주도 최근에 보면은 막 군비를 그쵸, 늘리는 그쵸. 정책이 나오고 핵 잠수함도 한다고. 당장 우크라이나 저렇게 되니까 전쟁하고 있으니까 뭐 단어 다 빼놓고 일단 대포를 쏴야 될 거 아니에요. 포탄이 부족하다 그러죠. 포탄이 많이 재고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래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우리 품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항상 드린 말씀이 시장이 어때요? 이 질문보다 네. 우리나라는 밖에서 뭘 팔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뭘 팔고 있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의 형태가 자꾸 뭐 우리가 뭐 세계 성장을 뭐 주도하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네. 그냥 그래서 사실 수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됐던 간에 글로벌하게 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이 어떻게 보면 저점을 친 거잖아요. 네. 우리 증시가. 그렇죠. 네. 뭐 지금은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좀 리스크 안 맞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불안하겠지만 우리 증시가 이렇게 약간 순환적 사이클에 들어가는 이유는 전 세계가 수요가 바닥을 칠 때 먼저 돌아서고 좋아질 때면 좋아지면 우리 증시 꼬꾸라져요. 네. 이렇게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사후적으로 해설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면 생존하기 힘든 시장이에요. 어차피 리서치 아니니까 더 표현이 거칠어졌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소위 언론에서 매스미디어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나라 수출 큰일 났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수출이 많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어렵다. 수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출이 큰일 났으니까 주가가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수출이 이렇게 안 좋아짐에도 주가 의외로 견고해요. 적자 났다 그러는데 하이닉스도 뭐 오르고 뭐 네. 삼성전자도 오르고. 그게 저도 궁금한 게 예.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최고점이었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 최근에는 뭐 감사는 한다까지 발표를 했는데 네. 요즘에는 오히려 상승하는 분위기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해서 제가 이제 뭐 순환론적 사고가 필요하다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네. 극단적 쉽게 말씀드리면 하워드 막스가 말했던 진자의 추처럼 우리 시장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다녀요. 폭이 크다. 아니, 폭이 크다가 아니라 왔다 갔다를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의 핵심은 바로 수출에 있고요. 수출이 굉장히 이제 그 좀 약간 작년 10월을 놓고 본다면 글로벌의 인플레이션 막 강화되니까 긴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긴축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뭐 제가 만들어 쓰는 건 아니고요. 블룸버그에 보면 나옵니다. 그 합천 데이터인데 굉장히 의미 있게 오랫동안 봐왔고 한국 증시를 해석할 때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데이터예요. 13개 국가의 M2 증가율을 모아놓은 건데 뜬금없이 작년 10월에 갑자기 확 돌아서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서 금리는 계속 상승 중인데도. 그렇죠. 올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했었냐면 상고하고 전망을 해요. 네. 네. 저희가. 네,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막 사람들 인터뷰도 하시니까 더 자극적으로 신나서 얘기해요. 제가 틀리다 말도 안 했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네. 두 가지 포인트였어요. 글로벌 유동성이 바닥을 친 시그널이 나왔었거든요. 돌아섰단 말이에요. 왜 돌아선 줄 아세요? 미국은 그러고 있었지만 중국이 확 늘었어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늘어서 우리의 수요가 는다는 다음 문제고 하여튼 글로벌 유동이 돌기 시작하면 전세가 유동성이 뭐냐면 뭐 외국인이 사주고 기관이 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거는 수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요. 아니, 돈이 돌아야 뭐 뭘 사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작년에 돌기 시작하니까 그 흐름이 연속성이 오고요. 글로벌 유동성이 돌면 왜 이렇게 장황히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나라 수출도 바닥을 쳐요. 보통. 네. 제 생각에는 뭐 수출이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올해 2분기 중에 저는 돌아서서 올라온다 보고 있어요. 그래요. 2분기 바닥을 중에. 유동성은 작년 10월에 바닥을 쳤는데 보통 한두 분기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수출이 돌아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기업들의 매출이 조금씩 나온다는 거고. 네. 근데 그럴 때 매출이 나와도 제일 중요한 이익은 안 돌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매출이 돌고 나서 좀 지나야 이익이 돌아요. 네. 이걸 갖다가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하도 이런 현상이 빈번히 나오다 보니까 보통 이럴 때를 턴어라운드 장세라고 해요. 네. 턴어라운드라는 건 뭐냐면 뱃머리를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PER은 높은데 PBR이 낮은 형태가 나와요. 참고적으로 약간 개인 투자분들 계시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네. PER은 이익에 비해서 주가 순위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PER이 왜 높을까요 지금? 이익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근데 PBR은 낮아요. 부에 비해서는 싼 거죠. 턴어라운드 할 때는 PER이 높았다가 내려가요. 왜 내려가냐? 이익이 최악에서 벗어나니까. PBR은 올라오면서 보통 이랬을 때 전형적인 특징이 이미 나왔어요. 지금 우리 시장에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막 망가질 것처럼 불안하죠. 지금 왜냐하면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격앙돼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여러 가지 날씨도 스산한데 네. 뭐 여러 가지 뭐 증시장 상황도 되게 혼돈스럽잖아요. 뉴스가 좀 많은 것 그렇죠. 같긴 하죠. 예.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수 보고 있으면 잘 안 밀리고 대형주들은 수출 대형주는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받을 거죠. 그렇죠. 예, 좀 그렇긴 해요. 그렇군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있을까요? 뭐 조삼도 있을 거고. 네. 왜 그러냐? 이쪽은 돌고 있으니까요. 숫자가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수가 뭐 좋아질 때 뭐 종목 장세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을 편하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에 큰 기회가 있었고요. 네. 또 최근에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증시를 관통하는 가장 큰 힘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국 수출 쪽이 돌아서야 되는데 네. 그 흐름이 현대차를 딱 보면 잘 되고 있구나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